인생의 한 챕터가 끝나면 모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대기업에서 차장이라는 높은 직급을 맡고 있었던 사람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그가 은퇴 후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의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안정적인 월급과 회사 내 명성을 뒤로하고 이제는 퀵서비스 기사로 살아가고 있다니. 그만큼 은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친다. 그가 겪었던 은퇴 후의 삶은 많은 이들의 경각심을 일깨운다. 은퇴 후 준비가 부족했던 그가 직면한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일은 결코 늦지 않다. 아니, 늦으면 정말 큰 후회를 남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어떻게 은퇴 후 삶을 준비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보며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본문 은퇴 준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안정적인 직장, 그러나 불안한 퇴직 후 현실. 75년생 전 대기업 차장이라는 타이틀은 듣기만 해도 대단하다. 한때 기업의 핵심 인재로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온 그는 직장 내에서 차지한 자리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하지만 그는 퇴직 후에 은퇴 준비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대기업에서의 삶은 그를 사회적 위치와 경제적으로 보장된 상태로 만들어줬지만 은퇴 후에는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는 퇴직금으로만 살아가기에 부족한 상황에 놓였다. 당시 그가 은퇴를 결심한 이유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그러나 은퇴 후의 현실은 그의 생각과 전혀 달랐다. 예측하지 못한 건강 문제나 가계비 상승, 예상보다 적은 연금 수입 등이 그를 압박했다. 결국 그는 퀵서비스 기사를 하게 되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이 사례는 은퇴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준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장에 다니며 은퇴 후에는 편안하게 여유로운 삶을 기대하지만 실제로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준비가 없다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은퇴 후 삶의 다양성, 실패와 성공을 가르는 차이점. 은퇴 후 삶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패턴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를 즐기며 여유롭게 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하며 삶을 이어가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전 대기업 차장의 이야기는 바로 이 점을 말해준다. 퀵서비스 기사를 하며 그는 생계를 유지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한 감정을 떨칠 수 없었다. 자신이 은퇴 후 선택할 수 있었던 다른 길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후회하면서도 현실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떠오른다. 그가 적절히 은퇴 준비를 했다면 자신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았을지도 모른다. 은퇴 준비, 그 작은 차이가 삶을 바꾼다. 이번에는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70년대 중반에 은퇴한 한 여성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퇴직을 맞았다. 그녀는 퇴직 후 적극적으로 자신의 재정적 상황을 점검하며 부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투자와 자기 개발을 통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었다. 물론 퀵서비스 기사와 같은 일이 아닌 그녀는 온라인 상에서 소액 투자를 하거나 강의를 진행하는 등 조금씩 수입을 얻으며 안정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이 여성은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한 준비 덕분이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준비와 선택의 차이였다.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선택의 여지가 정말 중요한데 그것은 그가 은퇴 전에 어떤 준비를 했는지에 달려 있다. 자산 관리, 건강 관리, 자기 개발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은퇴 후 삶을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 결론, 은퇴 후 삶을 준비하라.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결코 과거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75년생 전 대기업 차장처럼 은퇴 후 현실을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그는 퀵서비스 기사를 하며 절실히 깨달았다.
은퇴 준비가 없다면 그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은퇴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은퇴 후 삶을 살기 위한 준비는 단지 경제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준비도 포함된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리고 은퇴를 앞둔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없애고 새로운 인생을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점들은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준비, 건강관리, 자기개발, 그리고 정신적 준비가 그것입니다. 각 항목은 은퇴 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들입니다. 1. 경제적 준비.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 확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적 준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 중에는 안정적인 월급을 받고 그것이 은퇴 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 후에는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며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혹은 자산이 있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준비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부동산, 주식, 채권 등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포함해야 하며 특히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배당주나 REITs 부동산 투자, 신탁 같은 안정적인 수익원을 통해 은퇴 후의 소득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 자금을 마련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급작스러운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은퇴 전에 긴급 자금을 확보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2. 건강관리. 은퇴 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 은퇴 후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는 건강 문제입니다. 몸이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으면 은퇴 후에 자유로운 삶을 즐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건강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은퇴 전에는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운동과 건강검진이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인 건강 체크업을 받는 것과 함께 운동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할 수 있는 형태로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걷기, 수영, 요가 등은 고령자에게도 적합한 운동입니다. 또한 은퇴 후의 건강보험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국민건강보험 외에도 보장 범위가 더 넓은 민간보험이나 치매보험 등을 가입해 놓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자기개발. 은퇴 후에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기. 은퇴 후에도 자신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개발은 은퇴 후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은퇴 전후로 자격증 취득, 취미활동, 온라인 강의 수강 등 다양한 자기개발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학습을 이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이는 은퇴 후에도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마케팅, 코딩,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은 앞으로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므로 이를 배우는 것은 은퇴 후에도 경제적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멘토링이나 사회적 기여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자신의 경험을 사회와 나누며 그 과정에서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정신적 준비. 은퇴 후의 심리적 안정.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정신적 준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 불안감이나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의 의미나 사회적 역할을 잃어버린 느낌을 받기 쉽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미 활동이나 여행과 같은 신체적 활동을 통해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나 자기개발 활동을 통해 사회와의 연결을 계속 유지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점은 은퇴 후에도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정신적 건강을 챙기기 위해 명상이나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회적 활동이나 가족과의 시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퇴 후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4가지 핵심 요소. 은퇴 후의 삶은 준비된 만큼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준비, 건강관리, 자기개발, 정신적 준비는 은퇴 후의 삶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각 영역에 대해 체계적이고 미리 준비해 놓으면 은퇴 후에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은퇴 후에도 여전히 활기차고 풍요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주변을 살펴보면 다들 은퇴 후를 이야기하곤 해요. 그런데 정작 정년퇴직이 가까워지면 내가 준비를 제대로 했나? 라는 두려움이 몰려오죠. 은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생각보다 훨씬 크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은퇴라 하면 일에서 자유로워지고 주말 농장 가꾸거나 손주들을 돌보며 여유로운 삶을 살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물가도 오르고 평균 수명도 길어지면서 은퇴 후에 지출은 더 늘고 수입은 점점 줄어드는 현실이 너무 뻔히 보이니 막막함이 더 커지는 겁니다. 오늘은 퇴직 후 파산 도미노. 대한민국 50대의 90%가 마주할 충격적 현실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봤어요. 이게 괜한 겁주기가 아니라 사실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분들이 진짜 준비 없이 퇴직했다. 재취업도 힘들고 모아둔 돈도 빠르게 소진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몇 년 전에만 해도 노후 자금 3억 원이니 5억 원이니 하는 얘기가 많았지만 실제로 그런 자금을 충분히 마련해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퇴직 후에 아플 수도 있고 자녀들의 결혼 자금이나 교육비 지원 등 여러 돌발 지출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생각보다 은퇴 후가 훨씬 더 버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왜 많은 50대 분들이 은퇴 후 겪게 되는 재정적 위기가 이렇게 심각해졌을까요? 오늘은 그 현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려 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제가 직접 들었던 또는 주변에서 목격했던 사례 3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1. 믿었던 퇴직금, 어느새 바닥이 났어요. 55세 김영수 가명 씨의 이야기. 나는 그래도 꽤 큰 회사에 다녔으니 퇴직금으로 어느 정도 버티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김영수 씨도 그런 분들 중 하나였습니다. 30년 가까이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면서 남들보다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고 적당히 적금도 부으셨죠. 회사에서 주는 복지 혜택으로 아이들 교육비 지원도 어느 정도 받으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퇴직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우선 오랫동안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로 생활해왔기 때문에 김영수 씨 본인의 소득이 끊기는 순간 가족 전체 수입이 0이 되어버렸어요. 부인도 경력 단절이 오래되어서 바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고요. 거기다가 아이가 늦게 태어나 아직 대학교 등록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2억 원 정도 퇴직금이 나왔으니 1년만 딱 쉬고 재취업 준비나 좀 해볼까? 했는데 재취업이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거예요. 나이도 50대 중반이고 회사에서의 업무 능력이 다른 중소기업에서 바로 통할 만한 스킬이 아니었던 거죠. 결국 1년, 2년 흘러가는 사이에 아이 등록금과 생활비, 부인의 건강검진비, 부모님 용돈 등 여기저기서 돈이 술술 나가면서 어느새 퇴직금도 거의 바닥이 났다는 겁니다. 김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막막함 그 자체였어요. 내가 그래도 대기업 다녔는데 이럴 줄 몰랐다 하는 충격이 크셨죠. 사실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대기업 퇴직자라고 해서 막연히 여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인생은 길고 지출은 끊임없이 발생하니까요. 2. 가게만 잘 되면 괜찮을 줄 알았죠. 52세 박미정 가명 씨의 이야기. 두 번째 사례는 박미정 씨인데 남편이 중소기업을 다니시다가 예상치 못하게 일찍 퇴직을 하게 됐어요.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던 때라 부부가 함께 재취업을 고민하다가 그래, 차라리 조그만 가게라도 해서 우리 힘으로 벌자 하고 결심했죠.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으니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가게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가맹점이면 로열티까지.
그리고 뭔가 장비를 사거나 식자재를 구입하는데도 예비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나마 모아둔 돈을 거의 다 쏟아부은 셈이 되었어요. 가게를 열고 몇 달은 매출이 좀 오르는가 싶었는데 경쟁 가게가 들어서고 장마철이나 겨울 비수기 같은 게 오니까 매출이 크게 떨어졌어요. 물가는 오르는데 손님은 안 늘고 점점 배달 업체 수수료니 뭐니 자잘한 지출도 늘어만 가더래요. 결국 1년도 못 버티고 이대로는 적자가 너무 크다 싶어 가게를 정리했는데 폐업 과정에서도 돈이 또 들어갑니다. 원상복구 비용부터 교체한 인테리어, 장비 매각 손실. 제대로 된 매물이 안 잡히면 권리금도 못 받고 빠져나와야 해요. 이렇게 부부가 우리는 자영업 안 맞는다며 손 털고 나오니 남은 건 눈덩이처럼 불어난 카드 빚이랑 줄어든 은행 잔고였죠. 박미정 씨 부부도 퇴직금과 적금, 자녀가 장학금이라도 타는 덕분에 당장 굶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자금이 말라가니까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가게만 잘 됐으면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었겠지 싶었는데 자영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고 하소연하셨어요. 3. 설마 했는데 부모님 간병이 이렇게 비용이 들 줄이야. 58세 이정환 가명 씨의 이야기. 마지막 사례는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입니다. 이정환 씨는 50대 후반에 퇴직하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셨대요. 연금보험도 들어놓았고 적금도 꽤 부어뒀고 아이들도 모두 독립해서 크게 돈 들어갈 일이 없다고 보셨거든요. 그래서 노년은 좀 여유롭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80대 후반이신 노모가 대퇴부 골절로 입원하게 되셨는데 수술 후 재활치료가 길어지면서 간병 비용이 상당히 커진 거예요. 그래도 실비보험이 있으니 괜찮다고 처음에는 생각했지만 간병인을 쓰게 되면 한 달에 수백만 원이 쑥 나가더랍니다. 요양원에 모시자니 어머니께서 집에서 요양하길 원하시고 또 집에서 모시려고 하니 본인은 아직 재취업 준비 중이라 24시간 간병이 쉽지 않고 이렇듯 여러 고민이 겹치면서 결국 개인적으로 간병비를 대다 보니 빠르게 가게가 기울고 있는 거죠. 이정환 씨는 부모님 병원비나 간병비는 보험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닥치니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더 안타까운 건 본인도 갱년기가 지나면서 여기저기 아픈 데가 늘었는데 정작 본인 치료는 미루기 일쑤라는 겁니다. 노모 간병 때문에 정신도 몸도 지쳐버리니 재취업은 사실상 엄두가 나질 않고요.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보면서 느껴지는 건 은퇴 후에는 정말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근무해도 재취업이 어려울 수 있고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가족의 질병 간병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큰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계 흐름표부터 제대로 만들어 보기. 우선 내 현재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생각보다 어디에서 새는 돈이 많은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월급이 들어오면 대충 생활비, 카드값, 보험료 내고 끝이 아니라 고정비와 변동비를 상세히 나눠서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은퇴 후에는 월 평균 얼마가 필요한가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노후 자금, 지나칠 정도로 보수적으로 계산하기. 남들은 5억이면 충분하다더라 하던데 사실 이는 각 가정의 상황과 지출 패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게다가 요즘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5억, 10억이 있어도 어느새 가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가 점점 늘어나기 마련이라 보수적으로 넉넉하게 잡아두는 편이 안전해요. 자영업이나 투자, 무턱대고 뛰어들지 말기. 언젠가는 내 가게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다고 해도 관련 경험이나 시장 조사가 충분치 않다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사전에 꼼꼼하게 공부하시거나 소규모로 먼저 시작해 보면서 감을 잡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또 은퇴자분들 대상으로 창업 코칭 같은 프로그램도 많으니까 무조건 직감에 의존하기보다 전문가나 선배들의 조언을 들어보세요. 건강 간병 준비, 부양 문제 미리 의논하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거나 간병이 필요해지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미리 부모님과 혹은 배우자 자녀와 요양시설 이용 의향, 간병비 분담 계획, 치매보험 가입 여부 같은 문제를 의논해 두는 게 좋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어? 싶어도 막상 생기면 가족 모두가 크게 흔들리니까요. 일할 수 있다면 오래 일하기. 은퇴가 꼭 일을 완전히 그만두는 것만을 뜻하진 않아요. 건강이 허락하고 의지가 있다면 시간제 일자리나 재택근무 혹은 경험을 살린 강의나 컨설팅 등으로 소득원을 다각화해 보세요. 일하는 즐거움도 있고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은퇴 준비라는 게 너무 막연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준비된 은퇴와 준비 안 된 은퇴는 천지 차이입니다. 위 사례 속 분들은 대부분 나도 어느 정도 대비가 됐지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기니까 금방 흔들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퇴직 후 파산 도미노 라는 말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조금이라도 일찍 그리고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라도 예를 들어 한 달 소비를 꼼꼼히 정리해보거나 마음 맞는 지인들과 노후 자금 스터디를 한다든지 재취업 지원센터나 창업진흥원 등을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고요. 무엇이든 지금 시작하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노후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50대에 퇴직한다고 해도 남은 삶이 3040년은 좋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버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로 바꿔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한 걸음씩 현실을 마주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본다면 우리 모두가 퇴직 후 파산 도미노가 아니라 은퇴 후 행복 도미노를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부디 이 글이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고 은퇴 준비와 노후 전략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우리가 맞이할 은퇴 후의 삶이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채워질 수 있게 말입니다. 50대, 60대 은퇴를 앞둔 우리 세대. 평생 일하며 자녀를 키우고 집 한 채 마련했으니 이제 편히 쉬어도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끊기고 쌓아둔 돈이 과연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정말로 지금의 준비로 충분할까요?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노후 최대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 파산 직전. 당신의 노후를 망치는 숨겨진 적 1위 공개. 50대와 60대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하며 자녀를 키우고 주택 한 채 마련하며 달려왔지만 은퇴를 앞둔 순간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바로 경제적 불안감입니다. 막상 월급이 끊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연금으로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은퇴 후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하나둘씩 등장하면서 계획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은퇴 후 경제적 쇼크를 초래할 최대의 걸림돌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죠. 사례 1. 내 집 마련했으니 걱정 없겠지? 60대 김 씨는 퇴직 전까지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집 한 채를 마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주택 유지비와 세금, 생각보다 빠르게 달아가는 집의 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았던 겁니다. 여기에 자녀 결혼 비용까지 떠안으면서 김 씨는 급기야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었고 매달 이자 부담으로 쌓아둔 노후 자금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교훈 은퇴 후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바로 내 집은 자산이 아닌 비용이라는 현실입니다. 집 한 채만 믿고 있다가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 노후 자금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미리 고민하거나 필요할 경우 다운사이징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 2. 연금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퇴직한 지 5년 된 박 씨는 공무원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유로운 줄 알았지만
물가 상승률과 의료비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검진에서 암 초기 진단을 받으며 추가적인 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연금으로 기본적인 생활비는 해결했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는 감당하기 어려웠고 결국 퇴직금을 털어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훈연금은 분명 든든한 안전망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상황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은퇴 후 의료비와 같은 변수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긴급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자금을 자산관리 상품이나 저축형 보험으로 준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사례 3 자녀에게 의지하면 되겠지? 은퇴 후 박 씨 부부는 자녀들이 잘 되었으니 나중에 의지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자녀들도 결혼과 주택 구입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지며 부모를 돕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박 씨는 결국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소일거리를 시작했지만 체력적인 한계와 수입의 불안정성 때문에 금세 지치고 말았습니다. 교훈 자녀에게 의지하려는 생각은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착각 중 하나입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려면 은퇴 전부터 작은 규모의 부업이나 재취업 혹은 취미를 수익화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노후 경제적 쇼크를 피하는 3가지 실천 방법. 소비 구조 점검. 은퇴 전부터 현재의 소비 패턴을 꼼꼼히 점검하세요. 특히 고정 비용 주택 유지비, 차량 유지비 등을 줄이는 노력을 통해 소비 구조를 단순화하면 은퇴 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 파이프라인 추가.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 블로그 운영, 혹은 농촌에서 소규모 자급자족 형태의 생활을 병행하면 경제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긴급 자금 마련. 의료비, 주택 보수비와 같은 예상치 못한 비용에 대비하기 위해 별도의 긴급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은퇴 전 소득의 일부를 꾸준히 저축하거나 안정적인 자산관리 상품에 투자하여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경제적 쇼크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미리 준비하고 대처 방안을 세운다면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사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의 변화와 준비를 통해 노후를 든든하게 만들어 보세요. 은퇴 후의 삶은 도전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 쇼크, 준비만 잘하면 극복할 수 있다. 50대와 60대가 은퇴를 준비하며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미리 준비하라는 조언입니다. 하지만 준비하라는 말만 듣고 정작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경제적 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로서 몇 가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선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비용과 상황들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할까요? 1. 주택 내 집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한 공간.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런데 정작 은퇴 후에는 이 집이 자산이 아니라 커다란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유지비, 재산세, 예기치 못한 보수 비용까지 감안하면 집이 곧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현실적인 조언. 은퇴 후에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택 다운사이징 더 작은 집으로 이사이나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집은 자산이 아니라 사용 가치가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특히 은퇴 후 넓은 집은 유지 관리가 어렵고 불필요한 공간이 많을 수 있습니다. 작고 아늑한 집으로 이사하거나 필요할 경우 시니어 공동체 형태의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2.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연금은 노후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하지만 공적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 원이라고 해도 이것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충족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의료비나 추가 비용까지 고려하면 금세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조언. 연금 외에도 소득 파이프라인을 추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은
정신적 안정감을 주고 경제적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작은 임대 수익, 재취업, 온라인 사업, 프리랜서 1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강의로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는 시니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 연금을 보완하는 활동형 노후를 설계하세요. 3. 의료비 가장 큰 변수 어떻게 대비할까? 은퇴 후 예상치 못한 가장 큰 비용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문제가 점점 커지고 이는 곧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중대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준비된 자금이 순식간에 고갈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조언. 긴급 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세요. 매달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저축하거나 의료비 보장을 강화한 보험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건강관리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줄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4. 소비 습관 작지만 중요한 변화. 은퇴 후 소비 습관이 경제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역 시절의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려다 보면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고정비용 자동차, 대출이자, 유지비 등을 줄이지 않으면 쌓아둔 자산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조언. 가장 먼저 고정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자동차를 줄이거나 더 경제적인 차량으로 바꾸고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는 과감히 끊으세요. 또한 소비를 줄이는 대신 경험을 늘린다는 철학을 가지세요. 예를 들어 해외여행 대신 국내의 아름다운 자연을 탐방하거나 값비싼 외식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자녀와의 관계 의지 아닌 독립. 많은 부모가 은퇴 후 자녀들에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자신의 삶을 꾸려가느라 경제적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와 자녀 모두 경제적으로 독립된 상태에서 서로를 존중할 때 관계가 더욱 건강해집니다. 현실적인 조언. 은퇴 전부터 자녀와 경제적 독립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되 부모 자신도 자립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돈을 직접 지원하기보다 조언이나 경험을 공유하며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식을 택하세요. 마무리하며 은퇴 후 경제적 쇼크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통해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택관리, 연금 외 소득 창출, 의료비 대비, 소비 습관 개선,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정립은 모두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의 준비가 내일의 안정과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불안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 차길 응원합니다. 은퇴하면 캠핑카 하나 몰고 전국 일주하는 거, 그게 제 로망이었어요. 이런 얘기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은퇴 후엔 자유롭고 낭만 넘치는 삶을 살고 싶다며 캠핑카 한 대 마련해 넓은 자연 속에서 커피 한 잔, 책 한 권, 별빛 아래에서의 하루를 상상하곤 합니다. TV에서는 자유인, 노마드 라이프라고 포장하지만 현실은 과연 그럴까요? 실제로 은퇴 후 캠핑카 생활을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꿈꾸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진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짧은 여행이라면 그 낭만을 만끽할 수 있죠. 하지만 생활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1. 캠핑카가 아니라 고철 덩어리였어요. 유지비의 덫. 65세에 퇴직한 박인수 씨가 겪는 퇴직금을 탈탈 털어 8천만 원짜리 캠핑카를 샀습니다. 한두 번의 전국 일주 여행은 만족스러웠지만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배터리 교체, 화장실 정화통 처리, 냉난방 고장, 심지어 겨울철엔 동파 문제까지. 1년 동안 차량 수리에만 500만 원 넘게 들었고 캠핑장 비용도 무시 못할 수준이었습니다. 캠핑카가 자유를 줄 줄 알았는데 고장이 날 때마다 제 자유도 멈추더라고요. 집세 대신 쓰려던 게 오히려 고정비가 더 커졌어요. 현실 조언.
캠핑카는 자동차이자 집입니다. 관리 비용은 2배로 들어가고 매달 캠핑장 사용료, 정비비, 유류비까지 더하면 일반 원룸 월세보다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특히 10년 넘은 중고 캠핑카는 고장 리스크가 매우 높습니다. 혼자 떠난 자유, 외로움이 따라왔어요. 고립된 일상. 김성희 씨 63세는 퇴직 후 남편과 함께 3개월간 제주, 남해, 강원도 캠핑을 다녔습니다. 처음엔 자연 속에서 아침을 맞고 새소리에 눈 떠 행복했지만 2달이 지나자 사람이 그립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동네 사람들과의 수다, 단골 슈퍼, 병원, 커피 한 잔 마시던 카페. 그 모든 일상이 사라졌다는 걸 뒤늦게 실감한 거죠. 그땐 남편이랑 하루 종일 있어도 대화가 안 통하고 다툼만 늘었어요. 차 안에서 24시간 붙어 있으니 숨이 막히더라고요. 현실 조언. 캠핑카 생활은 철저히 이동 중심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던 일상은 사라지고 단절된 공간에서 배우자와의 갈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점을 간과하고 캠핑카 생활을 시작합니다. 3. 건강하면 괜찮다고요? 착각입니다. 몸이 버티질 않는다. 정재홍 씨 67세는 건강을 자신하며 캠핑카에서 6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날씨 변화에 민감한 캠핑카 환경은 생각보다 몸에 큰 부담을 줬습니다. 여름엔 찜통, 겨울엔 냉동고. 샤워, 식사, 취침 모두 공간이 협소해 관절이 쑤시기 시작했고 급기야 허리 디스크가 악화됐습니다. 집처럼 편하게 눕는 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하루 종일 주차하고 정리하고 음식 해먹고 그게 노동입니다. 현실 조언. 캠핑카는 호텔도 집도 아닙니다. 불편한 환경 속에서의 생활은 중장년에게 큰 체력적 부담이 됩니다. 허리, 관절, 수면의 질 등 모든 생활 리듬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캠핑카 생활은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할까? 그건 아닙니다. 단기 여행이나 계절별 생활지로서 활용하는 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봄엔 남해, 여름엔 강원, 가을엔 제주처럼 계절 따라 머물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방식 말이죠. 하지만 집을 팔고 캠핑카로 은퇴 생활을 완성하겠다는 생각은 다시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TV는 절대 말해주지 않지만 캠핑카는 생활의 도구가 아닌 여행의 도구일 때 가장 빛납니다. 캠핑카 은퇴 생활, 시작 전 꼭 체크할 3가지. 고정 수입 없이 생활이 가능한가? 캠핑카 비용은 초기 구매 비용이 끝이 아닙니다. 고정 유지비와 생활비가 계속 나갑니다. 배우자와 장기간 협소한 공간에서 잘 지낼 수 있는가?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성향과 생활 루틴을 사전에 조율해야 합니다. 건강 상태는 어떤가? 허리, 무릎, 수면 패턴, 만성질환 등이 있다면 캠핑카 생활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해방이자 동시에 새로운 책임의 시작입니다. 캠핑카는 잠깐의 비움과 쉼을 주는 멋진 수단이지만 그 안에서 살겠다는 결심은 철저한 준비 없이는 독이 됩니다. TV는 안 알려주는 캠핑카 은퇴의 진실. 그 이야기를 미리 알고 시작한다면 당신의 은퇴는 훨씬 더 지혜롭고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TV는 안 알려주는 캠핑카 은퇴의 진실. 낭만이냐 생존이냐 선택은 철저한 준비에서 갈립니다. 은퇴 후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여행하며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노마드 은퇴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과 유튜브에서는 이른바 자유인 자급자족형 은퇴로 캠핑카 생활을 소개하며 보는 이들의 로망을 자극하죠. 그러나 현실은 TV에서 보여주는 이미지와는 다릅니다. 특히 캠핑카를 여행 수단이 아닌 거주 수단으로 삼을 경우 물리적,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이 글에서는 전문가의 시각으로 은퇴자, 캠핑카 생활의 실제 비용,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1. 유지비 폭탄의 진실. 캠핑카는 절대 싸지 않다. 캠핑카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주거 공간으로서 관리비와 운영비가 모두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은퇴자는 한 번 사면 끝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연간 수백만 원의 유지비가 소요됩니다. 구매비. 중고 캠핑카도 5천만 원 이상,
신차는 8,001억 원 이상이 일반적. 보험 정기 검사, 대형 차량 기준으로 일반 차량보다 비용이 2배 이상. 차량 수리비 화장실, 전기, 급수, 난방 등 복합 시스템 고장 시 수리비가 크게 증가. 캠핑장 이용료 무료 주차는 거의 불가. 1박당 24만 원 수준이 지속적으로 발생. 사례. 퇴직 후 8천만 원짜리 캠핑카를 구매한 박 씨 65세는 1년간 유지비로 600만 원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집세가 없어서 저렴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 나가더라는 말이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전문가 조언. 장기 캠핑카 생활을 계획 중이라면 차량 유지비를 포함한 월 평균 고정비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먼저 해보아야 합니다. 소득 없이 진입할 경우 은퇴 자금을 빠르게 소모하게 됩니다. 2. 건강에 함정 캠핑카는 중년의 허리를 망친다. 캠핑카 생활은 자유로운 이동과 풍경 감상이 가능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행일 때입니다. 생활의 측면에서 보면 공간은 비좁고 기능은 제한적이며 신체의 부담이 큰 구조입니다. 화장실은 소형이며 환기가 어렵고 정화 처리 불편. 샤워, 요리, 취침 모두 협소 공간에서 해결해야 함. 냉난방 효율이 낮아 여름 겨울 모두 극심한 온도, 스트레스 발생. 사례. 건강을 자신하던 정재홍 씨 67세는 캠핑카에서 6개월 생활한 뒤 허리 디스크 재발로 입원했습니다. 조리 중 구부리는 자세, 침대 겸용 의자에서의 취침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전문가 조언. 관절 질환, 요통, 만성 질환이 있는 분은 장기 캠핑카 생활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주거는 휴식 공간이어야 하는데 캠핑카는 오히려 신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좁은 환경입니다. 3. 고립과 외로움 캠핑카는 혼자의 시간이 많다. 캠핑카로 떠나는 삶은 종종 해방처럼 여겨지지만 사회적 관계 단절, 정서적 고립의 문제도 뒤따릅니다. 기존 이웃, 단골 병원 마트 카페 등 일상의 연결고리 상실. 부부간 하루 종일 밀착 생활로 갈등 증가. 지역 커뮤니티 부재로 외로움 증가. 사례. 김성희 씨 63세는 남편과 함께 캠핑카 생활을 하며 2달 지나니 말할 사람이 없어서 우울증 초기 증상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고정된 커뮤니티가 없다 보니 교류도 단절되고 작은 말다툼이 커다란 감정 소모로 이어졌습니다. 전문가 조언. 캠핑카로의 이주는 사회적 뿌리를 뽑는 행위입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최소한 계절형 단기 캠핑카 생활을 통해 테스트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캠핑카 은퇴, 이런 분에게 적합합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캠핑카 생활에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긍정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 월 300만 원 이상 지출 여력 보유자. 관절허리 건강이 양호하고 생활 적응력이 뛰어난 분. 혼자 또는 부부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성향. 장기간 여행이 아닌 계절형 단기 생활을 선택할 수 있는 계획적 성향. 결론 캠핑카는 도피처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어야 한다. 많은 은퇴자들이 집은 팔고 캠핑카로 살면 싸게 살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가집니다. 그러나 현실은 싸고 자유로운 인생이 아닌 고비용 마이너스 고불편 마이너스 고독의 삼중고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캠핑카 은퇴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면 재정적 시뮬레이션, 건강상태 점검, 사회적 연결 유지 계획, 단기 체험 후 장기로 전환 여부 결정. 이 4단계를 반드시 선행하셔야 합니다. 전문가의 마지막 조언. 캠핑카는 은퇴 후 여행 수단으로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주거 수단으로 삼기엔 아직은 준비되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TV 속 로망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의 은퇴는 한순간의 낭만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삶의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계획된 캠핑카 은퇴만이 자유로운 노후라는 보상을 줄 수 있습니다.